예, 안녕하십니까. 카티아 플랜트 제 10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목에서 꽂힌 저희가 교량이라고 합니다. 이 교량에서도 가장 또 구조적으로 또 우수하고 역사성도 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학문적으로 가장 전공해서 배우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현수교입니다. 예, 현수교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현수교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해상에 있는 교량 중에서도 가장 긴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우수성이 있고요. 케이블을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경관성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런 현수교들을 하나의 심볼, 하나의 그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대표하는 교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바다를 넘어가는 아주 그 긴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최초의 미국에 있는 골든 대교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아카시 대교라든가 또 요즘에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세계 최장대 교량들을 현수교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케이블 교량 하면은 또 이 케이블에 가장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유럽에서도 이 교량들이 굉장히 상징성 있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력으로서 자리자김하고 있는 게 이 현수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방금 보는 이 현수교 말고도 이 사장교 타입이 있는데 사장교와 더불어서 최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해상 교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현수교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이 바다에 대부분 이 기초부를 두고 있고 이 주탑이 올라갑니다. 주탑이 올라가고 또 이 대부분 이 접속교라고 해서 이 현수교 메인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접속교를 가고 있죠. 이 다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4위에 해당되는 이순신 대교입니다.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고 있죠. 이 주탑 부분의 이 높이가 주탑 부분에서 이 수면에서 이 주탑이라고 하는데 이 높이가 276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릴 여러분 교환을 올려놨는데 그 높이는 한 제가 2배 정도 500m짜리 정도 가장 큰 주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탑하고 이 주탑 사이가 이순신대교는 1500m 정도 됩니다. 1500m. 주탑에서 주탑 사이가 1.5km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체 시작에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2.2km 정도 됩니다. 2.2km.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 풍동, 이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흔들림을 갖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진이 실제 발생해서 이순신대교가 흔들렸다는 뉴스는 없지만 일반적인 풍속 10m/s, 태풍이 보통 45 정도 바람이 부는데 초당 10m 정도 불었을 때 진동이 발생해서 2014년 정도에 제가 한번 거기에 자문을 하러 갔죠. 교통이 차단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지금도 약간은 좀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도 너무 길게 만들다 보니까 장력 조절이라든가 또 대시포트 슈 문제, 또 이 진동을 저감시켜주는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의 페어링 부분이라고 하는 측면 부분, 강상판의 측면 부분 이런 설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시공시에 이 하중을 저감시키려고 했던 에폭시 포장 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해서 이걸 재시공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어떤 하중 비대칭 문제에 의해서 상하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하 진동을 우리가 플러터라고 하고요. 이 플러터가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상하 진동, 날개짓하다. 새가 날개를 이렇게 하면 새가 날개짓해서 날아다니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플러터라고 해요. 플러터, 상하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량이 갖고 있는 강성과 교량이 가지고 있는 감쇄 기능에 의해서 진동이
수렴하는 거죠. 감쇄가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수렴하지 않고 비탄성 회복되지 않고 처짐이 계속 일어나는 걸 우리가 갤로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대교에 이 갤로핑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동적 거동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쇄하도록 장력이라든가 감쇄기 또는 이제 받침 이런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탑하고의 이런 실물에 대한 재원을 여러분들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스케치를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파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 파일을 하나 부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수업할 내용을 다운하셔가지고 이 그림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파일을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할 현수교는 3경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경간, 이제 경간. 첫 번째 이 교대와 이걸 교대와 이걸 이제 우물통 기초, 우물통 교각이죠. 교각. 이 사이를 우리가 1경간이고 두 번째 주탑하고 주탑 사이를 우리가 2경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3경간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길이를 첫 번째 이 경간을 제가 1000m 1km죠. 이 교대에서 첫 번째 우물통 교각까지 1000m입니다. 1000m. 이 치수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경간은 2000m입니다. 2000m. 그러니까 이순신대교가 1500m인데 그것보다 좀 더 크죠. 네, 저도 좀 제일 크게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경간도 다시 1000m. 총 교량의 전체 현수교의 전체 길이는 4km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4km짜리를 현수교를 오늘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려 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길이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폭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 이제 이 폭이 있죠. 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폭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 폭보다는 제가 좀 더 크게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스케일이 좀 커져야 경관에서 좀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업성도 편하고 그러니까 좀 제가 실제 교량 폭보다 한 2배 이상 키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와 다르니까 2배 정도 키울 겁니다. 폭을 260m 정도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물통을 그릴 거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우물통이 이렇게 원형 구간이 있고 직선 구간이 있고 다시 원 구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원 구간이 있고 원으로 만들어요. 직선 구간이 있고 다시 원 구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길이가 260m.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30m. 원의 반지름이 30m짜리고 직선 구간이 200m. 또 다시 원의 반지름이 30m. 총 그러면 30, 230. 우물통 기초의 폭은 260m입니다. 이걸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2교시에 실습을 해야 되니까 이 재원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맞춰 내야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주탑에 대한 H형 주탑에 대한 재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형 주탑은 높이가 500m로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대교가 276m인데 제가 한 2배 정도 더 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다? 이 높이가 500m. 자, 500m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가로보라고 하죠. 이 가로보 위치는 중앙에다가 제가 설치할게요. 그 다음에 두께. 이 부분 두께는 30m.
그다음 이 내측과 내측 주탑의 순 내측은 140m. 그리고 이 두께는 다시 30m. 총 그러니까 주탑하고 주탑의 전체 실제 폭은 200m가 되겠죠. 자세히 보시면 이 주탑하고 주탑 사이에 상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상판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탑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판이 상부 구조가 주탑하고 주탑 사이에 이 부분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을 거예요. 안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야 간섭이 안 되고 통과할 거 아니에요. 상판은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등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경관에서는 이 등분이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케이블을 놓는 등분수를 15등분 사용하겠습니다. 실제는 더 많이 들어가죠. 실제는 15등분이 아니라 1km면 거의 40m 하나씩이면 거의 25개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15등분만 하겠습니다. 편의상이죠. 편의상.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실습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가운데 구간은 여기 내측 이 경관은 40등분을 쪼개겠습니다. 40등분. 40등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세 번째 경관도 15등분. 15등분. 자, 그리고 요 밑에는 보시다시피 말뚝, 현장 타설 말뚝이 있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 교대 화면에는 현장 타설 말뚝 1m짜리 직경을 갖고 있는 현장 타설 말뚝을 여러분들이 뭐 3회 아니 뭐 5회 8열이든 뭐 5회 9열이든 5회 10열이든 가로 곱하기 세로는 여러분 자유스럽게 넣으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디자인할수록 드릴게요. 현장 타설 말뚝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시공하다 보면 군중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만들면 지지력이 감소하는 군중 효과가 발생하죠. 우리 토목 시공학에서 군중 말뚝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말뚝의 지지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걸 우리가 ENR 공식이라고 배웠죠. 말뚝이 무리 말뚝이 되면 군중 말뚝이 돼요. 군중 효과가 발생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공식이 ENR 공식이죠. 말뚝 하나의 지지력, 리액션, 폴스, 넘버, 개수 앞에가 효율을 나타내는 1.0이 아니라 뭐 0.8이나 0.7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말뚝 하나가 받는 것보다 훨씬 20-30% 정도 감소가 돼요. 말뚝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그래서 해상 말뚝 같은 경우 특히 군중 말뚝을 쓰기 때문에 지지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반영해야 됩니다. 영역 집안에 대부분 박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높이는 500이고요. 전체 높이는 500이고 요 30, 외측 두께를 30, 200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설명해야 되는 재원에 대해서 기하적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수업에서 말씀드릴 거는 CAD에서 사용하는 이제 CAD 명령이죠. 3D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오늘 이론에서 설명드릴 거는 CAD 명령입니다. CAD 명령. 자, 이 CAD 명령은 여러분 이제 사실 저번 주에 여러분 사장교를 했었잖아요. 사장교를 하면서 했던 거하고 패턴은 거의 같습니다. 우물통을 먼저 만들 거거든요. 요 부위를 먼저 만들어야죠.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 주탑을 두 번째 2차적으로 만들죠. 네. 그 다음에 우물통을 먼저 만들어도 되고 상판의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만들 게 요 상판. 네. 상판을 재원을 먼저 만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상판의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거 치수 이렇게 100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2000m, 다시 1000m, 그리고 상판하고 상판 사이는 200이에요. 200. 상판은 주탑하고 주탑 사이를 통과해야 되니까 좀 폭이 좁아요. 140이죠. 140. 그러니까 140입니다. 다시. 이 부분이 얼마다?
140m. 주탑의 상판 요 부분의 폭은 얼마다? 140이에요. 왜냐하면 H형 주탑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H 주탑이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 부분 폭이 얼마나? 140이다 이거예요. 140. 똑같아요 이거예요. 네. 이 부분이 140m로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판을 140으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물통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우물통, 원형 구간, 직선 구간 이렇게. 그 위에 다음 이제 H형 주탑을 이제 만들죠. 우물통을 먼저 만들고 주탑을 만들고 그 제일 먼저 상판 작업한 그 선 사이사이로 주탑이 올라가야겠죠. 그 단계는 저번에 우리가 했던 단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 제작 단계는 이 상판 측면에다가 이 상판을 세워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측면으로 돌려야 돼요. 측면으로 돌리는 명령이 뭐라 그랬죠? UCS죠. 먼저 여러분 V 포인트 명령은 3차원으로 보는 명령이에요. 3차원으로 보는 명령이고 3D 5비트, 3D 5는 화면을 3D로 궤적을 돌리면서 보는 명령이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내가 UCS를 좌표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UCS는 크게 보면 3P 포인트, 세 점을 넣어서 원점을 지정하고 두 번째 X축을 지정하고 세 번째 Y축을 지정하는 명령으로 UCS 엔터 3P 3P 엔터하고 이 점을 찍는 선정 과정으로 UCS의 축을 XY면을 돌리는 겁니다. XY면을 돌리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화면이 돌아간다. 평면이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돌리고 싶으면 플랜이라는 명령을 쳐서 플랜이라는 명령을 쳐서 2차원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플랜이라는 명령은 현재 UCS 설정된 XY면으로 화면을 2차원으로 돌려줍니다. 현재의 XY면으로 2차원 화면, 다시 원래대로 2차원 화면으로 바꿔지는 것이 플랜이라는 명령이에요. 플랜이라는 건 평면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평면으로 바꿔서 측면도를 보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교대 측면 같은 걸 만들어서 다시 익스트루드를 만들죠. 이 면을 만들 때는 항상 첫 번째 이 면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원형 이 부분에서도 폐압을 시켜야 되죠.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야 된다? 폐압을 시키는 명령은 뭐다? 폐압 명령은 소리가 안 들리네요. PE 그 다음에 조인 PE 엔터 치고 조인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덩어리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입체화를 시킬 수 있는 명령 익스트루드 EX TRU DE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입체화를 시키는 거죠. 입체화를 시켜서 이거를 쭉 잡아당기고 이 단면을 쭉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입체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말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말뚝 같은 경우는 하나의 말뚝을 만들어 놓고 물론 UCS가 누워져야겠죠. UCS가 눕혀 놓은 상태에서 말뚝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만들 때 쓰는 명령은 뭘까요? 여러 개의 명령을 갖고 쓰는 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명령이 뭐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어레이죠. ARRAY 어레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한 번에 배치를 직사각형 배치를 할 겁니다. 직사각형 배치. 근데 이제 어레이가 되어 있는 거는 블럭으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익스트루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익스트루드가 안 되죠. 그럴 때 덩어리졌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폭발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레이를 한 다음에 한 블럭으로 되어 있는 말뚝들을 하나로 익스플로드를 해야죠. EX PLODE 익스플로드가 뭐다? 덩어리진 걸 폭파하는 명령이에요. 폭파 명령을 이용해서 어레이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풀어지면 그때 익스트루드를 시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대칭인 현수교니까 조금 사용할 명령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칭. 예를 들어서 교대 하나 만들고 저 뒤에 있는 거는 굳이 또 다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사이즈가 같다면 높이, 크기, 폭이 같다면 뭘 쓸까요? 대칭 복사 명령 미러죠. 이 부분은 저 끝에다가 mirror 미러라는 명령을 통해서 좌우를 대칭시키면 되겠죠. 물론 사상교의 현수교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면을 앞쪽 면을 만들고 뒤쪽 면을 만들 때는 미러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앞 뒷면은 대칭 복사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판 작업으로 넘어가면 이제 상판 작업에 대해서 그리는 CAD 명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으로 가는 작업에서는 이제 상판, 상부 구조. 이제 상부 구조는 이 바닥 부분하고 케이블 부분이 있는데요. 바닥하고 이 케이블 부분이죠. 자, 이 바닥 부분은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써드렸는데 박스라고 하는 BOX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원점, 시작점, 그 다음 점, 이렇게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하면 이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두께를 아래로 내리는 아래쪽 두께를 지정하면 입체적인 돌출된 입면체가 사각형, 입체적인 입방체가 만들어지죠. 그게 박스 명령입니다. 박스 명령을 이용해서 상판을 만들고,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뭐죠? 케이블 부분인데, 케이블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든다? 요 부분은 하나의 호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호입니다. 호를 만들 때 쓰는 명령은 뭐다? ARC, 아크죠. 아크 명령을 이용해서 호를 만들어낼 겁니다. 호를 만들어내면 이제 이 부분하고 각각 이게 쪼개놔야겠죠. 이렇게 쪼개놔야겠죠. 쪼개는 작업이 뭡니까? 쪼개는 거. 아크로 만들어진 걸 쪼개는 거. DI, VI, DE. 등분, 쪼개다, 디바이드죠. 쪼개다, 등분. 이걸 15등분, 40등분. 이렇게 등분을 쪼개는 것이 디바이드 명령이다. 자, 디바이드 명령을 하면 화면에 쪼개진 점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뭘 한다? 포인트의 형상을 바꾸는 PD 모드를 몇 번으로 한다? 66번으로 한다. 그래서 PD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러면 좀 키우는 명령이 포인트 디스플레이 PD의 사이즈를 이제 5를 쓸 수도 있고 뭐 10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숫자를 조절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부에 여기에 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점이 보이고 하면도 사각형 모양으로 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 케이블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수직 케이블 작업. 자, 이럴 때 주의할 부분은 수직 케이블을 진짜 수직으로만 내릴 건지 아니면 등분 간격으로 쪼갤 건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아크는 거리가 곡선이잖아요. 이거는 곡선이고 아래는 직선이잖아요. 직선 부분하고 직선 부분을 40등분 하는 거하고 곡선 부분을 40등분 하는 거하고 직선 부분하고 곡선 부분을 똑같이 40등분 하면 이 수직선이 수직선으로 연결이 될까요? 같은 점이 삐뚤어져요. 같은 점이 수직으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삐뚤어지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직으로 내리는 작업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평 방향의 이 부분을 등분을 잡고 반대로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게 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 저번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이제 곡선을 등분할 때의 상황하고 곡선을 등분할 때 상황은 생각해 보세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등분은 여기 이 곡선 길이를 가지고 등분이 쪼개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하고 이렇게 이 부분에 있는 점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수평되는 등분수하고 여기는 등분수하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같은 부분도 있어요. 여기 이런 데는 같은 부분을 하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삐뚤어져 이렇게 삐뚤어진다고 경사가 져버려. 이게 수직도가 흐트러져 버려요. 물론 그렇게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통상은 이것이 이 부분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사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곡선이 그렇게 되면 또 진동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져요. 또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아랫부분을 등분을 잡고 이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걸 수직 방향 이렇게. 이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위를 직선으로 만들면 이 간격이 일정하게 만들어지겠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아래를 디바이드 시켜서 위로 올리고 선을 잘라버릴 거예요. 위로 올라간 돌출된 부분,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갖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 올라가게 만들면 이런 부분 어떻게 잘라버리는 명령이 뭐죠? 이런 부분 튀어나가는 부분을 잘라내는 명령이 트림이죠. 트림 명령.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제일 먼저 평면 잡고 상판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인 평면을 잡고, 두 번째 우물통 기초를 잡은 다음에 주탑을 올리고, 주탑은 저번에서 한 것처럼 H자 모양을 만들어내고 잠깐 뒤로 보냈다가 익스트루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두께를 이야기 안 했네요. H주탑의 두께 40m입니다. 여기 부분 하나 못 친 게 있는데, H주탑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0이고 이 구간이 140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정방향으로 가는 두께 요거 가는 두께 요거 이렇게 가는 요 부분, 이 두께 진행 방향의 두께가 40m입니다. 이 숫자 잊어먹으시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40을 당길 거거든요. 익스트루드할 H형 주탑을 뒤로 40m 당길 거예요. 익스트루드 시킬 거예요. 그 치수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자, 그러면 오늘 1교시에서는 여러분 토목의 꽃이 교량이에요. 또 이 교량 중에서도 꽃이 사실은 현수교예요. 이 현수교는 굉장히 곡선의 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도 있고, 또 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또 장력 조절도 굉장히 제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힘을 잡아 당긴다는 게 쉽지가 않죠. 또 이 케이블의 요 부분, 제 저점하고 이 상판을 잡아내는 요 부분의 높이, 이 높이, 그 다음에 이 주탑을 높이를 하는 이 높이, 주탑고, 이걸 이제 이런 부분을 라이즈라 그래요.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라이즈비, 이런 거의 비율을 얼마나 줄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간 거하고 케이블이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간 거하고 1번이 좋겠어요? 이 아래로 내려온 2번이 좋겠어요? 1번이 케이블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케이블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력이 굉장히 커져요. 위에다 걸어놓으면 엄청나게 이 케이블의 장력이, 이 장력, 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내려줘야 돼요. 아래로 내려줘야 돼요. 아래로 내려주면 케이블의 장력은 좀 줄어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렁거려요. 쉽게 횡방향으로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잡아당기자니 단면이 케이블이 너무 두꺼운 케이블을 써야 되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또 아래로 내려놓자니 힘은 적게 받아서 케이블은 줄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진동은 또 약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이 현수기어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사 구조 해석 쪽으로 넘어오셔서 석사 과정을 통해서 대학원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학부에서 케이블 구조 해석하는 거는 거의 매우 힘들죠. 왜냐하면 손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입학 문제 정도 또는 기술사 시험 문제에 단순한 케이블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케이블 문제, 현수교 정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거의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FEM이라고 합니다. FEM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수치 해석으로 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한요소를 돌렸을 때도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경우가 커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치 해석 과정을 공부를 더 깊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석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학원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카티아 플랜트 제 10주네요. 10주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 3경간 현수교를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입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하적인 재원과 사용할 CAD 명령, 3차원 명령, 2차원 명령 들여서 여러분과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실습편을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테니까 CAD, 3D CAD 준비하시고 제가 올려놓은 교환에 그림 파일 올려놓은 거 출력하셔서 재원표를 반드시 적어 놓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같이 진도를 나가니까요. 자, 오늘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고 잠시 후에 2교시 실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